왕곡리 유적에서 무왕의 웅대한 꿈을 만납니다. 유네스코가 선택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익산.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난 사람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70억 명이 넘는 현 세계 인구가 2050년 깨면 100억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인구 폭증이 가져올 문제점 가운데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식량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마켓 리포트를 통해서 유망 신사업 분야로 종자 산업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에서는 우수 종자의 개발과 또 종자 주권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고관달 원장 모시고 이 종자 산업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죠. 오늘까지 이제 3일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종자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제1회 종자 박람회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 가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예, 종자박람회는 이제 진흥청이 전주로 왔고 예. 또 정읍에 방사선 육종 연구소가 생기고 요 가까운 김제의 정부에서 이제 종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종자를 이끌어갈 선도기업 20개를 이제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도 있고 그래서 네네. 그 농산업을 아우르는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민과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종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박람회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신기한 여러 가지 그 종자들도 전시하고 또 세계 종자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정말 정부뿐만 아니라 또 민간 전부가 협업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씨앗이나 종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아무거나 갖다 이렇게 심으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곳에 가면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생각이 들까요? 종자는 이제 재래종부터 시작해서 계량종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계량종이라는 재래종은 이제 수량성도 낮고 또 품질도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병에도 강하고 재배하기 쉽고 그다음에 수량성도 높고 또 품질도 우수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계량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번 박람회에 가면 네. 그 종자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 절차라든지 또 과거에 우리가 심었던 종자의 모습 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좀 신기한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가끔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종자가 대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요즘에 많이 강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네. 도마도와 이제 파프리카 종자를 이야기하는데 파프리카 종자는 대략 한 600원부터 800원 정도 한 알에 씨앗 한 알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g에 대략 한 15만 원부터 2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이제 한돈 3.75g이 예. 대략 한 18만 원부터 20만 원 하니까 오. 그 종자는 한 4배 정도 네.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자보다 더 비싼 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재테크 금 사시는 분들은 종자를 좀 사셔도 좋은 종자를 네. 만들 수만 있으면은 이제 세상 말로 돈방석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세계 종자 시장이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1g에 뭐 15만 원씩 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세계 종자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대략 한 470억부터 네. 한 5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500억 달러인가요? 예, 원인가? 500억 달러.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수출하는 걸로 볼 때 그거보다 1.5배에서 거의 2배 가까이 큰 시장이 종자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한 1.5 내지 2%밖에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이게 5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조 그렇죠. 되나요? 500조 정도 되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이렇게 큰 시장인데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 한 1% 정도면은 예. 약간 미약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좋은 소식들이 하나 둘씩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들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채소는 원예과학원이 생긴 지가 한 60년 되지만 채소 연구는 한 50년 정도, 화훼 연구는 한 30년 정도 예. 이제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채소 종자는 우리가 개발된 것들이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웃 일본을 비롯해서 또 동남아 여러 나라, 미국까지 1년에 한 3,500만 불 정도 내의 채소 종자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선진국으로 성장을 했고요. 화훼 같은 것들도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품종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화로 일본의 국화가 예. 국화입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렇게 선호를 하는데요. 우리가 육성한 백마라는 품종이 일본 시장을 석권해서 2008년경에 저희가 500만 불 정도 수출 계약도 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1년에 한 300만 불부터 500만 불 정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이제 예. 성과를 좀 품종을 내고 있네요.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또 좋은 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품종이 개발됐는데 해외에서 좀 각광받는 사례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지금 이제 과수는 그 파프리카 아니 과수는 예. 그 참다래 키위 우릇이라는 것을 네. 우리가 이제 품종을 개발했는데 주로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예, 좋은 예. 품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품종을 능가하는 품종을 개발해서 중국에 저희가 이제 품종 로열티를 받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년에 20억씩 예. 한 100억 정도의 오. 로열티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종자를 수출했는데 로열티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 이제 신종자가 개발이 되면 이제 로열티라는 또 부수입이 생기게 되는 건데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 뭐 과일이나 버섯, 뭐 채소 이런 것들에 외국산 종자가 좀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로열티를 지금 지급하면서 먹고 있는 건가요? 예. 우리도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그 품종 개발 역사가 30년부터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품종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 일본만 해도 150년의 육종 역사를 갖고 있고요. 유럽의 선진국들은 300년 내지 400년의 육종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된 품종들이 아직 선진국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프리카라든지 도마도, 장미, 국화, 나리 이런 것들은 애국 품종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2년에 138억을 준 거를 예. 고점을 해서 로열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면 해외에 이제 로열티를 주지 않고 거꾸로 우리가 좋은 품종을 이게 수출해서 로열티를 받게 될 날도 그렇게 머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원예식작과학원에서 이제 각종 종자라든지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개발한 품종 가운데 고소득을 올리게 해주는 그런 품종이 있다면 어떤 게 좀 대표적일까요? 지금 고추에서는 이제 우리가 색소가 높은 품종, 그다음에 또 병에 강한 역병이라든지 탄저병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되고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홍로라는 품종을 추석용 사과를 만들어서 전체 재배 면적이 한 20% 정도가 재식되고 있어서 농가에 크게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이제 동경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뭐 폴레드라는 품종을 만들어서 또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국화는 백마라는 품종을 만들어서 예. 농가에서 이제 호평을 받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이 품종 종자 개발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와 또 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외국이나 이런 데서 각광받는 게 뭐 인삼이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외국 관광객들한테. 예. 이런 것도 개발을 하셨다고 그래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이제 그 품종의 성능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연구를 하는데 예. 인삼에는 뿌리에만 이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아왔는데 종자라든지 버리는 줄기, 잎에도 이제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포닌을 찾아내 가지고 예. 그것을 화장품의 원료로 이제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고 그 특허를 민간 회사한테 이렇게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 회사에서 그 새로운 사포닌을 넣은 미백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화장품을 개발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인삼 뿌리는 비싸잖아요. 예. 근데 잎이나 줄기는 좀 싼가요? 어떻습니까? 이 여지껏은 이제 중요성을 모르고 다 버렸죠. 아, 버렸던 그랬는데 걸. 버려온 데서 그 안에도 또 보물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품종도 개발하시고 버려지던 것 중에서 의미를 또 찾아내시고 예. 뽑아내시고 하시는 건데 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정부에서 골든 시드 프로젝트, 황금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성과가 앞으로 거둬들여질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노열티를 주는 것은 최소화하고 우리가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서 외국에 이제 팔아먹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을 20개 품목을 정해가지고 10개 품목은 외국에 이제 팔아먹는 데 집중을 하자. 네. 그리고 10개 품목은 수입 로열티를 많이 주는 것을 로열티를 최소화하자. 이런 이제 계획으로 골드시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1년에 한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3,500만 불부터 4,000만 불인 그 종자 수출을 2020년에는 2억 불로 늘리자 이런 이제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산업 관련이 총망라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로열티를 줄이고 또 외국에 파는 것은 늘리고 하면 이제 예. 자연스럽게 국가 수익도 좀 늘어나게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네. 성과가 이제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품종 개발하는 것이 짧게는 6, 7년, 길게 과수 같은 것은 한 20년 정도가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작한 지가 한 3, 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 3년 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구라는 게 바로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눈앞의 성과가 아니라 좀 이렇게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과학 기술 또 과학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종자 관련 산업이 이제 식량 종자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도 그렇고요. 바이오 에너지, 뭐 IT까지 이렇게 좀 융합하는 기술이 예.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예. 어떤 내용들인가요? 여지껏은 이제 대부분의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라든지 또는 병해충이 강한 품종 또는 재배하기 쉬운 품종 중심의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식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예작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소재로도 개발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네.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는 연구를 조금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고 일손 부족에 따라서 또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계 기술을 접목을 해서 무인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온실내의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한 예. 스마트 온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식물 공장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또 악성 노동들은 로봇을 이용해서 하고 집안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이런 기술들을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은 농진청 소속 기관인데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장님께서 저번에 나와주셨는데 예. 그때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곤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어떤 것에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희 미래 먹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까지 거론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예작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성분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노화를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항당뇨 기능 있는 거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기능성 연구를 저희가 특별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쪽에 새로운 먹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요즘에 보면은요, 뭐 몸에 좋은 거 많이들 찾아 드시고 또 몸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앞으로 조금 더 다른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긴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농학 연구를 주로 하지만 의학이라든지 약학 또는 기계공학, 예. 전자공학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 쪽에도 네.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미래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식량 위기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종자산업 시장 또 식량 시장 얼마나 더 커질 것 같으세요? 짐 노조스가 금년 초에 서울대 대학원을 상대로 특강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분이 한 말씀이 앞으로 농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농업 쪽으로 유망한 직업이 많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현재의 그 400억, 500억 시장이 이제 1000억, 2000억 시장으로 커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예. 또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 악화되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종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수명 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을 이제 좀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의약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식량작물 또 원예작물 이런 식물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21세기 종자산업의 중요성 듣다 보니까 저도 이거 잘 준비해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FTA 각 해외 나라들과 이제 FTA를 체결하게 되는데 우리 전북 지역 농도 전북입니다. 타격이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인데 계속되는 FTA 대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농업인들의 걱정이 가장 많은 게 한중 FTA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는 원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고추 같은 작물은 우리보다 서너 배 정도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FTA가 돼서 관세가 없이 만약에 지금은 이제 들어오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관세가 철폐되면은 이제 우리 농민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계화라든지 또는 좋은 품질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육성한 난 같은 것은 오히려 거꾸로 중국에다가 3천만 불 이상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중국에도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면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농업인들과 협심 합력하면은 그 문제는 어렵기는 하지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남아의 여러 시장이라든지 선진국의 시장으로 수출의 기회도 같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수출 쪽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는 모든 제품에 적용이 되지만 이 농산물이라든지 동산물에도 이런 역시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배 기술이나 이게 종자 같은 것도 개발을 하시고 보급을 하시지만 또 유통 기술까지 개발한다는 얘기는 좀 저는 조금 약간 생경하거든요. 예.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그동안은 이제 생산 중심의 연구만 하고 품종 개발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신선한 상태로 또 고품질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유통 중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 품종의 수확 관리 기술, 수확할 때 온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저장 중에는 어떻게 온도 관리를 하고 유통 중에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그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예. 또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은 수출하는 동안에 그 선박이라든지 차량 이동이 빈번해지는데 그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부패율을 줄이고 좋은 고품질의 상태로 운반할까 네. 이런 이제 기술들을 개발해서 딸기의 예를 들으면은 딸기가 이제 가까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데 배로만 수출했습니다. 예. 아니 비행기로만. 네. 그런데 이제 배로 수출하면 대부분 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로만 수출했는데 저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높여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게 한 3, 4일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배로도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작년 올해 홍콩,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아, 우입료가 떨어지면 이제 가격이 또 떨어지는 그렇죠. 가격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아, 참 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또 현대인들 이제 저희 KBS 예능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도시 옥상에서 뭐 농업을 한다든지 텃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좀 연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원예가 생산 중심의 원예였다가 소비 또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어떻게 높일 거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면서 예. 저희가 이제 찾은 것이 도시농업입니다. 예. 지금 도시민들이 많은 스트레스 하에 있는데 작물을 키우고 꽃을 가꾸고 이런 과정 중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정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 텃밭도 만들고 또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에도 텃밭을 만든다든지 화단을 만들고 또 병원에 그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옥상에 그 텃밭이나 화단을 네. 만들어서 같이 키워보면 치료 효과도 좋아지고 또 학생들의 정서 해방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에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교재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좋은 품종 많이 개발하고 다양한 품종 많이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또 잘 사용하지 못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신제품, 신품종을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잘 보급할 수 있도록 어떤 또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가장 딜레마가 네. 그겁니다. 좋은 품종을 만들어도 농가에 보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과에 좋은 품종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그 사과나무를 심으려면 기존에 과수원 하시던 분은 그 사과나무를 전부 캐내고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금방 사과가 달리는 게 아니라 2, 3년간은 수확을 하지 못하고 나무만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신품종이 나왔다 하더라도 쉽게 신품종을 심거나 좀 도전해보지 심기가 못하는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신규로 이제 새로 만드는 과수원 중심으로 신품종이 들어가다 보니까 빨리 확대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품종 비교 전시포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실용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묘목을 증식을 한다든지 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묘목을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육성한 품종들이
농가에 빨리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존 농가에서 만약에 이제 신품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어떻게 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1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네. 지역 적응성 시험도 하고 또 시범단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품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와서 먼저 좀 신품종을 보고받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는 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조성이 돼 있는 모양이죠. 장목별로 예. 이제 주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고창에는 뭐 수박이 예. 주산지고요. 요 김제는 뭐 쌀이 주산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산지가 장목별로 있는데 그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좋은 품종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전문가와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뛰시는 농업 전문가들이 보고 이건 좀 키워봐도 되겠다 이러면 좀 도전을 해보시나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농도 전북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또 중요한 위치에 와 주셨는데 이 원예 특작과학원에 거는 기대가 그래서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 약 한 1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종자 시장 앞으로 어떻게 그곳을 뚫고 들어갈 것인가. 지금 이제 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한 5년, 10년 이 안에 조금 더 그 퍼센테이지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다루는 장목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예 장목은 이제 다양하거든요. 채소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고요. 과수도 한 30여 종류가 있고요. 화훼는 뭐 한 300여 종이 우리나라에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되고 있는데 그 전부를 다 원예 특작과학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든지 또는 다른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조금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민관 다 협력해서 이렇게 이제 품종도 개발하고 있고 또 관련된 재배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보급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중요한 장목, 국가적으로 재배 면적이 많은 것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지자체는 그 지자체에 좀 재배 면적이 많은 특산품 중심으로 이제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극복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종자 연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뭐 민간 업체라든지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민간에서도 네. 여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채소는 민간 회사가 몇 개 있는데 너무나도 영세하고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몬산토 같은 경우는 예. 1년에 연구비만 한 1억 8천만 불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1조 이상, 2조 가까이 예. 돈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민간 회사들은 이제 대략 한 뭐 10명, 큰 회사가 3,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제에 육종연구단지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세계 시장을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추천돼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이제 민간 업체와의 좀 교류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북 혁신도시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이전하고 하신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예특작 분야는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예, 이제 2015년, 이제 2025년까지 좀 10년을 내다보셨는데 앞으로 10년 어떤 점이 그렇게 중요한지 과학원은 또 어떤 점에 주목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한중 FTA를 비롯한 여러 가지 FTA가 늘어나면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노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기후 변화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서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재배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농업인들이 정말 어려워지고 국가 농업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해서 연구에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우리 동료들에게 향후 10년간 정말 여기 기반을 제대로 닦아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뭐 세계 시장을 상대로도 얘기를 하신 거겠지만 동료들에게 던지는 또 그런 말이기도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동료분들이 어떻게 잘 알아들어 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서 우리가 이제 그 FTA 대응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 대응하는 연구랑 네. 그 인력이라든지 예산 분배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춰서 해서 연구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또 동료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전포고 비슷하게 같이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러면서 이제 각종 다양한 뭐 MOU도 지자체와 체결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지역과 이렇게 좀 이루어지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전주로 이사를 와서 우선 인근에 있는 시군의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우선 우리가 지원하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뢰를 받아야지 국민 신뢰도 받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가까이 있는 뭐 전주시 또 완주군부터 시작해서 정읍, 김제 이런 시군과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 MOU를 맺어서 우리가 개발한 품종들을 우선 공급하고 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우리 연구원들이 가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원이 되자.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개발된 기술과 품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MOU를 맺었고요. 특정 분야는 협업을 해서 대학이라든지 또는 지자체 또는 국가연구기관과 MOU를 맺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농민들은 현업에서 가장 전문가들이고 이제 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 농업대학 이런 걸 좀 설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예. 네. 여기 이제 전북에 왔는데 전북인들의 전적인 기술 수준을 높지만은 예. 그걸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과학원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 박사님들이 구성된 전문 대학을 좀 만들어서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그 특수한 그 예를 들면 블루베리 예. 뭐 전문가 대학이라든지 양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계획은 아직은 그냥 생각만 지금 기고 내년부터 예. 아마 진행될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앞으로 하실 일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거나 또 이 유전자 변형, 어쨌든 이제 개량이라는 게 좀 변형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저 일반인들은 이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 뭐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좀 지금,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 같은 데서는 인체라든지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하고 확대하는 지금 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보급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아직 유전자 변형 작물이 농가에 심겨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농작물 개발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인체의 영향을 평가한다든지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진국 돈 많은 나라에 맡겨두고 우리는 관련된 기초기술과 또 기술을 개발해서 나중에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우리도 이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현재 우리가 개발된 유전자 변형 작물이 하나도 예. 재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전자 변형 작물이 걱정되시면 이제 국내에서 제작된 것들, 국내에서 생산된 그렇습니다. 것들을 국내에서 먹으면 생산된 것들을 먹으면 예. 대부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그 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 예. 준비 단계에 좀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자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에 와서 그 강의를 해주셨던 그 짐 로저스, 예. 짐 로저스 전문가께서도 농업 관련 분야를 앞으로 유망 직종, 유망 직업으로 꼽아주셨는데 우리나라 원예 농업 뭐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국민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건강하고 또 잘 사는 문제, 건강 기능성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예 특작 분야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 기능성 관련된 분야, 인삼, 약초, 버섯, 그다음에 또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여러 가지 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원예에 대한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원이 앞으로도 그런 거 발맞춰서 커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농대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농학 관련된 숫자는 줄어들어도 원예 관련된 학과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원예 분야는 앞으로 예. 좀 미래가 밝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원예의 발전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인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뭐 세계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예가 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좀 자신감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60년밖에 안 된 예. 기관이지만 과거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라든지 네덜란드, 일본 같은 선진국에 우리가 기술 협력을 하고 공동 연구를 하자 그러면 흔쾌히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같이 연구를 같이 하자 그래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 또 자기들의 중요 핵심 시설은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치 이제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제를 네. 하는 상황입니다. 그걸로 볼 때 좀 우리 기술이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걸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예. 더 열심히 하면은 현재 8위 내지 9위권인 우리나라의 원예 산업을 5위권 이내로 진입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같이 해도 잘 모르겠지 했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뭘 보면 이제 딱 예. 알 수 있는 예. 그 정도 위치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갔군요. 갔습니다. 예. 아, 네. 자, 이제 뭐 전 세계가 이렇게 종자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고 뭐 세계 시장 규모도 500조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산업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 산업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인재 이런 인재가 계속 나타나줘야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재 양성이나 뭐 이런 국민들에 대한 그 인식 변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또 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농업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점점점 이제 축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 양성이 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가지고요. 정부에서도 서울대학에 이제 그 육종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예. 지금 1년에 한 20명 정도를 이제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에도 이제 인턴십 석사를 맞춘 친구들을 한 50여 명 정도, 그다음에 박사 후 연구원을 이제 포닥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예, 예. 연구원 한 45명 정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고요. 또 내부에서도 그 이제 해외의 연수 프로그램을 예. 만들어서 새로 들어오는 신규의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해외에 지속적으로 유수의 대학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데 파견을 해서 선진 기술도 배워오고 이렇게 인재 육성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미래 인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또 방향성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또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 인재 양성이라든지 지역 인재 등용 뭐 이런 거는 또 어떤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 특정 지역의 사람만을 이렇게 채용하기는 좀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연구를 지원하는 지원 인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원 인력들은 가능하면 이 전주권 내에서 채용을 해서 지역의 일거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런 인재 양성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원예 특작 연구 앞으로 이제 뭐 10년이 중요하다. 또 세계적으로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또 앞으로 100년, 200년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라든지 도움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학원이 금년 3월에 전주로 이사를 왔는데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원과 격려 덕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의 농업의 여러 가지 현안들 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협력해서 일하는 연구에도 발벗고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관을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러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종자산업 하면 이제 뭐 씨앗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농업의 근간이 되고 또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분야라는 걸 잘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부분 조금 더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계 인구 증가와 또 변화, 식량 안보와 같은 상황들로 종자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만큼이나 또 종자산업에 관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또한 중요하다는 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종자의 가치와 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